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밤에 가려워서 잠 설친 적 있으시죠? 특히 팔다리나 등이 간지러워서 자꾸 긁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처가 생겨 있어서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가을 날씨가 나이 들수록 피부에는 큰 시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가을철 시니어 피부 가려움의 정확한 원인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기거나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관리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목욕 후 보습 타이밍에 대한 실전 꿀팁이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피부 변화의 이해.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뉘는데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각질층은 마치 벽돌담처럼 촘촘히 쌓여 있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부터 이 보호막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던 기름 성분이 줄어들고 수분을 잡아주는 천연 보습인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 깊숙한 곳에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피지선의 활동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갈라져서 물이 새는 것처럼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50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60대, 70대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피부 건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을철 환경 요인. 가을이 되면 시니어 피부에는 이중고가 시작됩니다. 우선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여름철 습도가 70% 이상이었다면 가을철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는 피부 표면의 수분을 더욱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더욱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실내 습도는 더욱 떨어집니다. 보일러나 전기난방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져서 때로는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는 사막 수준의 건조함입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큰 것도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에는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피부가 이런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가을철 건조한 바람은 피부 표면의 수분을 더욱 빠르게 날려보냅니다. 특히 얼굴이나 손처럼 옷으로 가리지 않는 부위는 바람에 직접 노출되어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가려움증의 메커니즘. 피부가 건조해지면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피부 깊숙한 곳에는 가려움을 감지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피부 장벽이 이런 신경을 보호해 주는데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이 직접 신경에 전달되어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가려움 신경을 자극해서 간지러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일수록 더 많이 가렵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 장벽이 더욱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긁을 때마다 각질층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면서 수분 손실은 더욱 심해지고 외부 세균이나 작은 물질이 들어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잠깐만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밤 가려움을 줄이는 물 온도와 샤워 시간, 그리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보습 타이밍 팁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진짜 꿀팁 나옵니다. 가려움의 숨겨진 위험성.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건강 신호. 많은 시니어분들이 피부 가려움을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심한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몸이 가렵거나 보습을 해도 가려움이 계속되거나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면 내과적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 신장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이 피부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고 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피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도 피부 상태에 영향을 주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차 감염의 위험. 가려워서 계속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긁힌 자국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진균이 침입하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감염이 퍼져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려워도 가능한 한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밤에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충분한 수면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가려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려움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낮에도 가려워서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다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들, 뜨거운 물 사용의 문제점. 많은 시니어분들이 목욕할 때 뜨거운 물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씻어내버립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와 각질세포가 만들어내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이는 마치 피부에 바른 크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이런 보호막이 모두 씻겨 나가버립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수분 증발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목욕 후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적절한 목욕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입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물에 있으면 아무리 미지근한 물이라도 피부가 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과도한 비누 사용. 비누나 바디워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때를 밀거나 스크럽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깨끗하게 씻으려는 마음에 비누를 많이 쓰고 세게 문지르다 보면 오히려 피부를 보호해주는 좋은 세균들까지 모두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시니어의 경우 젊은 사람들처럼 피지 분비가 활발하지 않아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팔다리나 등처럼 더러워지지 않는 부위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비누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비누를 사용할 때도 pH가 중성이거나 약산성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카리성이 강한 비누는 피부의 산성막을 파괴해서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보습 관리의 오해.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피부가 완전히 마른 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목욕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면 이미 피부의 수분이 많이 증발한 후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보습제가 가두어 주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습제를 너무 적게 바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얇게 발라서는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습제는 아끼지 말고 충분한 양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끈적한 제품을 사용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과 계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 이어질 보습제 성분 체크리스트와 바르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생활 속 피부 관리법. 올바른 보습제 선택과 사용법. 보습제 선택은 시니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시니어 피부에 적합한 보습제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요소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머금을 수 있어서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와서 피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소는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형도 중요합니다. 시니어 피부는 건조하므로 로션보다는 크림이나 밤 타입의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밤에는 더 진한 제형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흡수가 빠른 크림을, 밤에는 좀 더 끈적한 밤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발라야 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만 두드려 제거하고 피부에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줍니다. 특히 무릎, 팔꿈치,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두꺼운 부위는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발라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도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아껴서 조금씩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팔 하나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바로 이어서 실내 습도와 온도 최적 범위, 가습기 없이 습도 올리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실내 환경 개선. 가을 겨울철에는 실내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을 시작하면서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습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습기 사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간단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곳에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분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이 증산작용을 통해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적당히 두꺼운 옷을 입고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환기도 잊지 마세요. 밀폐된 공간은 공기가 정체되어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23번, 10분 정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올바른 목욕법. 목욕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 건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 온도를 체온과 비슷한 3638도로 맞춰주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살짝 묻혀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가 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또한 매일 비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팔다리처럼 더러워지지 않는 부위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비누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비누를 사용할 때는 pH가 중성이거나 약산성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향, 무색소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때타올이나 스크럽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면 타올이나 손으로 가볍게 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두드려서 제거하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두드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증발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발라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센 물줄기는 피부에 자극이 되므로 약하게 틀어주세요. 또한 샤워헤드를 몸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영양과 식습관. 피부에 좋은 영양소. 피부 건강은 외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피부에 특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장벽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등 과일이나 브로콜리, 피망 등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도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굴, 소고기, 닭고기,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아연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어도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간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어는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수분 섭취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摄取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30분 전이나 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물 대신 차를 드셔도 됩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를 번갈아 드시면 지루하지 않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너무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물 음식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등 맑은 국물 요리를 자주 드세요. 단,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싱겁게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고 간에서 해독 과정에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동안에는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자, 케이크, 사탕 등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은 콜라겐과 결합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세요.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 병원을 찾아야 하는 증상들. 아무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첫째,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이라면 보습을 열심히 하면 12주 내에 호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렵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온몸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에 걸쳐 가려움이 있다면 내과적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 신장, 갑상선 등의 문제일 수 있으니 내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셋째,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긁은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진물이 나거나 곱는 경우입니다. 이는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붉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알레르기나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의 중요성.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육안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하면 피부 조직 검사나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처방약도 일반 의약품보다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 등 전문 의약품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약물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과에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맞춤형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제품이 맞지 않을 때는 의료진이 추천하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과적 원인 검사. 피부 가려움이 내과적 질환의 증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는 AST, ALT,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부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TSH, T3, T4 수치를 확인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내과적 원인이 발견되면 근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가려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일상생활 실천 팁. 옷차림과 침구류 관리. 옷 선택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면, 실크, 모달 등 천연 섬유나 부드러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으세요. 울이나 거친 합성 섬유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은 너무 꽉 끼지 않게 입으세요.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은 면 소재의 여유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새 옷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세탁하세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 섬유 유연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세요. 섬유 유연제에는 향료나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시트와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세요.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하면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구류도 면 소재의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건강 걱정,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가벼운 체조, 요가 등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다만 너무 집중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됩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려울 때 대처법. 가려움을 참기. 어려울 때는 긁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5에서 10분 정도 데워주면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차가운 느낌이 가려움 신호를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긁는 것보다는 자극이 적으면서도 가려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손톱을 짧게 깎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긁더라도 상처가 덜 나게 됩니다.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방에 작은 용기에 담은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려울 때마다 발라주세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을 의학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다만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건강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철 시니어 피부 가려움의 원인과 위험성, 생활 속 관리법, 그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기, 목욕 후 즉시 보습제 바르기, 실내 습도 유지하기 등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비타민이 많은 과일과 채소,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카페인, 알코올, 자극적인 음식은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한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편안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